안녕하세요. 대업에서 반도체 업종과 IT 산업 담당하고 있는 임주성입니다. 8월 19일 파도 리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그리고 주말 동안에 관련된 뉴스 기사가 두 가지 정도 나오게 되었는데 파도를 전부 이제 떠난다라고 내용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파도에 대한 기업 가치에 훼손이 되는 문제인지 아닌지 단순하게 뭐 작은 이벤트인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한번 좀 살펴볼 거고, 뭐 그 이후에 개인적인 생각도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투자 판단을 하실 때 참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적 발표와 관련된 언제 발표를 하냐 뭐 말들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발표 시기 부분 간단하게 한번 좀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또 중요한 포인트들 이슈들이 있는데 어떤 부분이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SK와 관련된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IR 담당자분이랑 관련해서 FMS에서 나온 뉴스 내용 가지고 말씀드린 부분이 있었는데, 하이닉스와 결별한 거는 공식적으로 얘기한 부분은 아니었었다. 하지만 뭐 이제 추가적으로 협업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뭐 완전히 100% 결별한 거는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그 내용 이후에 또 이제 SK 뭐 또 결별했다 뭐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내용이 어떤 부분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SK와 리벨리온이라는 기업에 관련된 뉴스 기사인데 이 뉴스 기사의 대부분은 이제 SK와 리벨리온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중요한 부분은 결국 무엇이냐면 SK와 파도와 관련된 내용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만 좀 파악하면 될 것 같은데, 이제 뭐 밑으로 쭉 내려가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내려가서 우리가 필요한 정보는 결국 여기 밑에 있는데 SK 인프라를 활용하는 리벨리온 그리고 파도는 결별 수순을 거쳤다라고 적혀져 있는데 내용을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 그룹이 투자 리밸런싱을 위해 이제 AI 반도체 분야에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ICT 투자 회사인 SK 스퀘어의 한명진 신임 사장은 14일 날 타운홀 미팅에서 이 반도체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전환하기 위해서 신규 투자를 준비를 하겠다라고 적혀져 있고, 뭐 이제 대규모 투자를 진행할 수 있도록 자금을 보유 확보하고 있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되게 또 이제 내용이 나오다 뜬금없이 반면에 AI 데이터 센터용 반도체 기업 파도와는 결별을 진행 중이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결별했다라는 부분은 아니고 이 부분이 아마 이 결별 중이라고 표현한 워딩 자체는 추가적인 이제 사업 진행하기보다는 앞으로의 사업은 웨스턴 디지털과 진행을 한 부분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런 사업 진행 여부가 없기 때문에 결별을 이렇게 단어를 표현한 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히 추후에도 협업 가능성은 있다라는 점을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결별했다 이 과거형이 아니고 지금 진행 중이다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이 부분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좀 더 몇 개 보면은 파두가 메타 등에 공급할 SSD 컨트롤러 사업 파트너로 웨스턴 디지털과 제휴를 강화하는 가운데, 뭐 여기서 이제 내용이 끊기죠. SK는 지난해 이 시기를 잘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난해 7월이면 24년도 7월 지난달이 아니고 작년 7월 23년 7월에 파도와의 지분 관계를 정리를 했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다. 작년에 파도 지분을 정리한 게 왜 지금 이슈가 된지 도대체 이해가 되진 않는데, 아무튼 뭐 이런 내용입니다. 뭐 끼워 맞추기죠. 사실상 작년에 이제 매도를 했던 부분인 거고, SK 스퀘어가 실더스를 뭐 스웨덴 뭐 EBT 캐피탈에 매각하면서 지분 관계는 없다라고 적혀져 있는데, 요 내용을 이제 공시에 이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게 되면은 보호예수 물량에 SK라고 검색을 하면 SK 실더스 주식 회사라고 해서 이렇게 48만 주 정도 보유를 하고 있었는데,
보호회수 물량이 이제 3개월 물량과 1개월 물량 이런 식으로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잘 보이실런지 모르겠는데 좀 확대해서 여기 보시게 되면 SK 실더스 주식회사가 이렇게 가지고 있었고 지분을 3개월, 1개월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아마 뭐 가지고 있는 거는 바로 팔았겠죠. 뭐 그렇기 때문에 이 SK 결별과 이 매도를 했다라는 내용은 전혀 시기상 인과관계가 없다라는 부분은 좀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이제 KT 관련해서 파도 보유 지분을 매각을 했다라는데 이게 왜 매도를 했는지 매각을 했는지 여부가 좀 중요한 포인트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KT가 올해 보유하고 있던 28만 주를 지분 28만 주를 매도를 했다라고 했고 이제 16억 8천만 원을 손절을 한 거죠. 그렇다면 이 KT 입장에서 거의 17억 가까운 금액을 손해를 보면서 팔았다는 이유가 있어야 될 텐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 내려가서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은 이제 21년도 때 KT가 스타트업 모레와 함께 협업해서 하이퍼스케일 AI 컴퓨팅 서비스를 상용화를 했는데 상용했고 그 다음에 지난해 오픈 AI사와 자연어 처리 모델인 챗 GPT 형태의 거대 AI 미듬을 출시를 했다. 미듬 AI는 방대한 데이터셋으로 이제 거대 언어 모델 LLM을 기업들이 원하는 AI 사업 모델과 함께 이제 서비스를 이끌겠다는 목표를 출시를 했는데 이제 KT의 생각과 다르게 기업 고객 위주 인프라에 집중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결국에 KT가 생각하는 사업 방향성과 실질적으로 나온 결과가 조금 차이가 났다라는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보시게 되면은 자체 개발한 LLM 이 부분만으로 글로벌 AI 시장에서 승부를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깔렸다라고 표현을 했고 그래서 파도 지분 정리는 파도에 대한 기업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정리를 했다라기보다는 투자 전략 방향을 바꿨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매각을 했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여기까지가 이제 주말 기간 동안 나온 뉴스 내용인데 뭐 SK 같은 경우는 뭐 특별하게 크게 연관성은 없는 부분인 것 같고 KT 같은 경우는 매각을 했지만 파도에 뭐 이런 사업성이나 기술성 대한 매도 부분이 아니었고 결국에는 이 KT가 원하는 사업 방향을 조금 바꾸기 위한 과정이었다라고 이렇게 뉴스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드려보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 가치, 고유 기술에 대한 문제에는 훼손은 없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뉴스 기사를 보고 어떻게 판단하는지는 여러분들이 투자에 좀 참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제 요 내용 말씀드리기 전에 요 실적 발표 내용부터 한번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분기가 끝났으니까 분기 보고서를 발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출 기한 같은 경우는 분기가 경과 후에 45일 내에 발표를 해야 되고 사실상 이제 2분기는 6월 달에 마감이 되었죠. 6월 달에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45일 이내라고 한다면 8월 15일이 될 텐데 15일 같은 경우는 휴일이니까 휴일이 끼어 있으면 다음 영업일까지 발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월 16일까지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제 발표를 하게 돼야 되는데 이제 밑에 보시게 되면은 여기 이제 연결 기준 분기랑 반기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최초 사업연도 그리고 그 다음 사업연도니까 파도 같은 경우는 올해까지가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그 기간 경과 후 60일 이내에 제출 가능하다라고 했으니 8월 30일까지가 이제 파도의 그 분기 보고서의 제출 기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일주일 동안 여유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난번처럼 이렇게 5월 말 정도에 발표를 했었는데 이번에도 다음 주 중으로 아마 발표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어떤 경과 흐름을 나오는지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다음 주에 또 이벤트들이 많이 있는데 이번 주 같은 경우는
현지 시간으로 8월 23일, 그러니까 금요일이 되겠죠. 요때 파월 의장이 잭슨 홀 미팅 연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월 의장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다음 주에 주가 흐름 방향이 어느 정도 시장이 흐름이 좀 결정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 결과를 어떻게 나온지 지켜보고 미국 주식이 어떻게 흘러갔느냐, 그리고 반도체 주식은 어떻게 흘러갔고 국내 주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실업률 같은 경우가 이제 발표를 언제를 하냐면 9월 6일 날 현지 시간으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달 같은 경우는 4.3% 나오게 되었는데, 이제 다음 달에 발표하는 8월 달 이 지표가 제 생각에는 4.3 밑으로 나오게 되면은 시장이 좋은 분위기로 흘러갈 것 같고, 만약에 4.3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오게 된다면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4.3보다 높으면 경기 침체 우려 가능성, 이 부분들이 다시 이슈될 가능성이 있다 정도 체크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웨스턴 디지털 관련해서 SSD 관련된 이제 외국 기사가 있는데, 저도 오늘 요 내용을 확인을 해가지고 아직까지 분석을 못했기 때문에 제가 요 내용은 분석을 해서 기술적인 부분 얼마만큼 좋은지 차이가 있는지 이런 부분은 정리를 해서 다음번 영상에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음번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